반갑습니다. 한 선생입니다. 자, 2025년 3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학평은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어의 어떤 피지컬을 점검하는 것이 의미가 좀 있는데, 오늘의 한 줄 평은 이거예요. 문장을 연결해야 비로소 독해가 된다요. 자, 이거를 오늘 마지막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작년 3월하고 올해 3월의 이제 오답률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작년 3월도 재작년에 비하면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재작년에는 1등급이 2% 안 됐었으니까 그게 좀 특이한 더미 시험이었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도 1순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애는 정답률이 20%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시험은 지금 추정을 하기에는 3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대1 비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모수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유형은 또 삽입으로 같아요. 됐죠? 얘는 삽입이 두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때 지금 이 중간권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겨울방학 동안에 대비가 되었던 친구들은 점수가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소위 상위권 이상,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으로 가는 친구들한테는 다소 쉽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다만 그게 안 되는, 피지컬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 풀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답률이 더 올라갔을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정도. 자, 그러면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실제 제가 칸쌤이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봤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수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겁니다. 자, 수능은 결국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뭐예요? 단어를 알면 그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문장 해석이 됩니다. 그 문장을 해석하는 원리를 알고 문장이 해석이 되면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해해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고, 그것들을 계속 실전에서도 쓸 수 있도록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고 시험을 보면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보고 싶은 건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글이라고요. 글. 글이라는 게 뭐라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오답률 1위, 2위, 3위가 삽입 2개와 어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 문제들은 얼토당토 없게끔 쉬운 문제들이었어요. 보여줄게, 알겠죠? 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딱 갈리는 거야. 얘네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 연결까지 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오답률 1위가 이거였어요. 39번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얘가 the rest of the time이에요. 그 시간의 나머지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있죠. 그쵸? 그 시간의 나머지라고.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의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가 연결인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처음으로 나온 게 much of the time, 여기였다.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개는 달라질 거예요. 단절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랬고 여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쭉쭉쭉쭉 읽으면서, 내용을 읽으면서 봤을 때 3번 문장을 보시게 되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the term motivate reasoning이 나와요. 역시 정관사 더야. 그 용어예요. motivated reason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동기부여된 추론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말은 또 뭐냐? 그 용어라고 했으면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앞문장을 보시면 그냥 영어로만 읽어봤을 때 In other words, individuals are acting without reflection more often than they are thinking carefully and deliberately. motivated는 reasoning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쵸? 그럼 그건 어디에 있었어요? 얘는 여기에 있었다고요. 모티베이셔널한 리즈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로 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발생했다. 아, 요 3번 문장 요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만 안다면.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만 쉽게 볼 수 있었다면, 그 리딩에 눈만 있었다면 금방 풀리는 문장이다. 그럼 이걸 못 보는 친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린다고. 이걸 보는 거를 연습해 본 적이 없거나 배워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읽는데 단어부터 해석이 안 되는 케이스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어느 쪽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38번이겠죠? 오답률 2위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보세요. 처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On alternative view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안이 되는 관점이라고. 대안. 그럼 얘가 지금 대안이라고 했으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안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원안이 나와야 그에 대한 대안이 되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보자마자 아,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앞에 이게 있어야겠네. 그래야 연결이 되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 하나의 prominent 아이디어가 나오죠. 요게 나와야 그 다음부터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죠. 39, 38. 그런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두 개는 그럼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그 포인트를 찾으면 돼요. 근데 원하는 어떤 거였냐면 기본적으로 태어난다였어요. 고정된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감정이 어떤 것이다? 선천적이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근데 그럼 얘는 이 대안은 뭘까요? 우리는 이해한다 감정을요. 그리고 표정을요. 오직 언제만 단어들이 붙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단어가 붙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죠. 그럼 얘는 뭐니? 후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갈리죠. 그러면 처음으로 선천성 나오다가 후천성이 나오는 포인트에서 잡으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봤더니 1번 문장은 당연히 일단 선천성은 나왔고 2번 문장 봤더니 뭐래요? These innate. 타고난 것이죠. 그래 2번도 탈락이죠. 3번에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핵심 증거는 아이들이 불가능해요. 분류하는 것이. 표정을요. 됐죠?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언제까지? 그들이 획득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Until they have acquired. 어휘를 획득하기 전까지는요. 여기가 딱 후천성으로 갈리는 포인트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3번에서 단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고르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 3번, 그 다음에 얘도 3번. 이렇게 들어가. 이해했어요? 그거였어. 그러면 30번은 어땠느냐? 더 쉬웠지. 어휘 문제잖아요. 물론 실제로 문제는 처음부터 풀어야 돼.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잘 보세요. 5번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is라고 나와 있어요. 이 헌신이에요. 어디에 대한? 전통에 대한. 그러면 이 헌신이면 당연히 앞에 이 전통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그걸 연결해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앞문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앞문장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to rend traditions예요. 그 랜드가 뭐야? 응? 봤더니 찢다, 분열시키다 그래요. 그럼 얘는 전통을 찢는 거고 얘는 전통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같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끝?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너무 간단한 문제야. 너무 간단한 문제. 뭘 못하는 거예요? 붙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연결하지를 못하는 거야. 문장들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석하기에 급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말로 단어가 다 되고 해석이 다 됐는데 이 연결하는 것만 몰랐다 그러면 사실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그냥 그것만 배우면 되니까. 아마 어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던 그냥 그거에 대한 강좌 하나 정도만 배우시면 끝날 거예요. 다 해결될 겁니다. 복습하시면. 근데 대체로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얘가 어려워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모르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딨니? 여기까지 끌고 올 만한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되게 간단하다는 거죠.
관건은 글이야. 이게 어려웠다면 결국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건 얘인데 얘는 표면적일 수 있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건 얘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인지 이쪽인지 잘 판단을 하세요. 나는 해석은 돼. 단어 모르는 거 그리 많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예. 저기까지 어떻게 끌고 가죠? 해석이 안 되는데? 예. 알겠죠? 이게 다야. 오늘 결론은 이게 다야. 자,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3월 학평은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과 출제 기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기관이 다르면 당연히 출제 원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아예 뭐 다르지는 않겠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피지컬에 대한 얘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뭐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여러분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너무 무거울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울 필요는 없다. 왜냐 이게 뭐 수능을 예측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다만 너무 가벼워서도 안 돼요. 왜? 이걸 만약에 못 봤다면 피지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까지 가고 가야 돼. 근데 이게 처음 우리가 만나는 게 언제예요? 6평이에요. 그럼 6평에서는 정말로 이걸 내가 배우고 이걸로 연습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돼야 이걸 할 수 있다고. 근데 6월까지 지금 몇 개월? 3, 4, 5. 3개월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 있는 6평에서의 점검을 하려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가장 현실적인 메타인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셔야 되고 그걸 빠르게 메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신까지 한다? 그러면 시간이 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냐면 당장 내신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만 가지고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봤어야 되고 내가 어느 상태인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 가장 현실적인 메타인지를 위한 해설 강의를 차근차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독해 전문항 다 촬영할 거고요. 뭐 바로바로 다 찍어서 올려드리기엔 제가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험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바쁘다고 하는 건 나도 똑같은 의미인 거야. 6평이나 9평이었다면 오늘 밤을 새서라도 찍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무겁게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촬영할 예정이고 그걸 차근차근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차근차근 여러분들 실력 공부하시면서 이걸 들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내신을 하는 친구는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 그래서 내신이 끝난 다음에 빠르게 듣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그럼 너무 늦진 않게 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또 현장에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하느라고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미안하고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 빨리 확인하시고 또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을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보통 두 가지로 갈리겠죠? 이제 정시로 이미 결정한 친구들 아니면 내신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각자 선택은 본인이 한 겁니다. 한 대로 쭉 밀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고민하지 마. 이제는 알겠죠? 선택은 끝났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택을 아직 못했다면 빨리 선택하세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선택하면 가장 빠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선택한 대로 밀고 나가시고 내일부터 또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